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목표에 따른 세부 전공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검정고시 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일반고 학생들의 생계부는 일반고는 나라에서 인정을 한 학교이기 때문에 생계부 자체로서의 어떤 증빙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만드는 대체서식은 세 번째 란에 증빙을 받아야 되는 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안학교, 비인가학교 증빙을 받아도 그 증빙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왜냐하면 인가가 되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그 우수성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내용을 잘 증빙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관에서 증빙을 받아야 돼요. 비인가학교나 비인가대안학교나 또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증빙을 받으면 안 됩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받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강의에서.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생계부 대체서식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방법을 찾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보일 겁니다. 방법을 못 찾고 없다고 아예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 귀한 강의조차, 귀하다는 거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이 노하우가, 제가 이거 18년 동안 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움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건 경영학과가 되건 우리가 어떤 그 연구원이 되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분야에서 이걸 보면 다 다를 겁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다 보면 각자가 생각한 전공, 각자가 생각한 전공에 대한 세부 전공이 또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했던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서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답변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양성이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묘미죠. 그래서 의사가 되겠는데 내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 근데 나는 아이들의 소아들의 ADHD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예방의학을 하는 그런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이걸 본다면, 또 우리가 신경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신경을 우리가 어떻게 메모리화 시켜서 어떻게 IT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신경의 어떤 전달 구조들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런 학생들이 보는 거에 관점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내용들을 보면은 의대 간 학생들 상당히 공학 쪽하고도 많이 연결을 시켜서 심도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 지금 이제 입시 지금 서류 제출이 끝났고 이제 1차 합격이 되고 이제 면접을 또 볼 거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번 연도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매우 즐겁게 공부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연도마다 학생들이 성향들이 좀 다른데 이번 연도 굉장히 뭘 하나 가리키면 그걸 갖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더 이렇게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이 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꽤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대외적인 상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아주 대외적으로 확고한 대회에서, 공고한 대회에서, 저명한 대회에서 상을 탄 학생들이 많이 있고, 이 학생들이 이제 카이스트나 지스트나 이런 특수대학, 또 IT 쪽에서의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이런 어떤 결과상만 갖고 가는 그런 전형이 많이 지금 전형에 넣어서, 또 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물론 특공은 열어봐야겠지만, 그동안 했던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그 성취된 수치로 봤을 때는 이번 연도 어느 연도보다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뚜껑이 열어지고 결과가 최종 합격까지 발표가 되면 우리 학생들이 했던 내용들의 프로젝트 내용들을 좀 소개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략을 짜는 것도 제 일이지만 저는 사실 이 전략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프로젝트를 같이 해내는 프로젝트 강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가 여력이 또 물론 학생들한테 좀 이걸 공개해도 되겠냐, 이제 좀 동의도 받아야겠지만, 결과가 좀 열어지고,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는 과정들, 그 결과가 나오면 조금 같이 했던 부분들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느 대안학교에서, 어느 비인가학교에서 열심히 뭔가를 도와준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것만 지금 18년, 19년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경희대 우리가 MMI 면접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젖어 있는 거죠. 사람은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때는 변화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는 분들에게 이 강의는 귀한 강의로 다가설 겁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화된다면 본인이 출근하는 동안 자동차 안에서 뭘 할 겁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걸 하겠죠. 근데 물어보면 뭐 잠을 잔다, 논문을 쓴다,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서로가 가는데 이게 이제 가면 같은 근거리에서 서로가 이제 마치 신경 전달 물체 이론처럼 이게 긴밀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정보가 통신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이제 챗 GPT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아주 빠르게 그렇게 지금 소통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가다가 원래 어떤 분야가 궁금한데 이 어떤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는 이런 분야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즉흥적으로 잼이 돼서 즉흥적으로 신경 물체의 유연이 서로가 부딪혀서 스파크를 일으키듯이 잼이 돼서 그 사람과 토론을 하고 또 뭔가 더 배울 수 있는 거 소통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이 구조 자체가 하나의 한 거대한 나의 작업실이 돼서 운동하는 동안에 내가 실제적으로 거기서 내가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뭐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성장시켰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테니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자동차 안에서 무엇을 할지. 근데 중요한 건 입시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걸 갖고 이런 상황에 이건 상황 논리거든요. 상황 면접이거든요. MMI 중에서 대입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조금 더 공헌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타인들과 소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 좀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나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을 갖고 얼마나 이 상황 안에 우리가 녹여넣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거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입학사관관들과 대학 교수님들의 어떤 관점입니다. 명심하세요. 자율주행 자동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제조사와 운전자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지금 사례들이 있죠. 우선은 그 책임은 이렇게 법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책임은 제조사한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내가 운전을 안 하고도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이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이미 많은 베타 시스템, 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 책임은 제조사한테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레벨 테스트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완벽하게 이런 시스템을 믿었다? 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그럼 운전자한테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런 어떤 기계나 이런 제조사에서 낸 책임, 우리가 이제 문제가 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큰 어떤 조직에서의 어떤 그 책임의 어떤 소재를 물어보면 다 내빼요. 대표이사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원래는 대표이사가 져야 되는 게 맞는데 다 내뺍니다. 그러다 보면 실무자한테 그게 오거든요. 근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난 월급 받고 그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받고 내가 일하는 노동력에 비해서 가치 있는 가격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다는 거죠. 조직에서는. 그만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책임을 왜 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조직이 커질수록 우리 이제 그 일루션 소비자들은 뭘 보냐? 조직을 봐요. 그래서 조직의 어떤 환경,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그 어떤 규모를 보는데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정말로 우리 아이를 가리키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큰 프랜차이즈 학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 대표가 우리 아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다 밑에 있는 선생들한테 다 사람을 써서 가리키는 건데 그 사람들의 과연 그 열정도가 몇 프로나 될까? 조직은 작지만 정말로 내 이름을 걸고 내 어떤 인생을 걸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조직이 있다면 그 선생은 굉장히 열심히 사활을 걸고 아이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대형학원의 좋은 점도 있지만 대형학원은 몸풀리기에 급급하고 아이들을 하나의 어떤 그런 정확하게 여러 명을 놓고 가리키는 데는 우리 아이는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 하나하나 몸풀리는 것보다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그렇게 여러 명이 함께해서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가치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중요한 사회라고 해도 장인이 만든 어떤 그 수공업분과 대량 생산된 어떤 그런 대량 생산물의 어떤 가치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술 작품을 볼 때도 우리가 굉장히 그 작가의 작가 정신이 들어가 있는 또 그 작가만의 견해로 세상을 새롭게 평가해서 그려낸 작품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평가를 주잖아요. 물론 대량 제품의 복제의 사회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좀 매칭을 드리면 이런 대량 생산의 어떤 체제에서는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결국은 그 피해를 입으면 누구냐? 다 내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사가 이걸 만들어서 제조사의 돈벌이가 되는 수단으로 우리가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더 도움이 되고 실제 사람한테 생명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가? 그것이 법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런 어떤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법이라는 게 만민한테 평등하거나 법이라는 게 우리 나한테 정말 친근하거나 그런 게 아니듯이 이런 어떤 지금의 상태에서 이런 어떤 왜냐하면 법도 여러 명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익이 다 달라질 수 있죠. 이런 시스템도 커지는 건 좋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고 해도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질 거고 결국 이런 어떤 불상사가 벌어지면 그 책임은 다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윤리의식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확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AI가 발전이 되고 기술이 발전될수록 기술은 기계는 윤리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윤리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커질수록 몸집이 커질수록 이용하는 사람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해지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어떤 책임을 우리가 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불상사를 입은 어떤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그것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AI와 챗 GPT와 이런 제조사들이 끊임없이 몸짓을 불리고 이익을 창출할 때 그것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그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윤리의식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발전하는 AI 기술과 인간의 존중성이 같이 그나마 평행으로 갈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 철학적인 내용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각자의 의대 전공에 따라서 다른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 그 프로젝트라거나 생계부 대체서식을 같이 우리가 성장시켜가면서 가장 관점을 두는 수업 뭐냐면 여러분들만의 포인트 오브 뷰, 여러분들만의 시점과 그 시점을 여러분들이 실현시키고 말할 수 있고 그걸 더 창의적으로 캐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입니다. 그 경험 안에는 간접 경험도 들어갈 거고 지적 경험도 들어갈 거고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여러분을 만드는 그 어떤 교육의 과정들이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과정이고 귀한 여러분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뵐 거고요. 여러분 힘들고 또 여러분들만이 가는 길이 대중적인 길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간다 해서 그것이 대중적인 건 아닙니다. 정말 대중적인 건 뭐예요? 나에게 맞는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굉장히 열심히 승리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도 있을 하루일 겁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 만나 뵙도록 하고요.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